몇 득점 맞았어요? 두 경기는 첫 경기는 한 6득점. 아하. 두 번째 경기 때 한 8득점. 아. 뭐 포지션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는. 가드. 적극 다해야 되네. 전현준 어디 갔어? 전현준 어디 갔어? 시작합시다. 진도부터 먼저 나갈게요. 필기도 펴주시고요. 자, 직사라 방식을 더 해야 돼서 이서영 씨, 우리 저기 테마 몇 번인지 좀 말해주세요. 필기노트 해서. 안 갖고 왔어? 아, 나 들어. 생각해. 그럼 그냥 오늘 과제 노트에다가 그냥. 조태근 씨, 우리 몇 번 하셨는데? 너! 이거 생명줄인데 이 사람들아. 세훈아, 우리 몇 번 하셔야 되지? 테마 몇 가지 했어요? 3번까지 한 거예요? 아, 그래요? 자, 직선의 방식 마지막입니다. 전방, 직선, 사이에, 거리. 아, 이것도 중요한데, 여기 하는 거. 자, 우리는 뭘 배웠냐면 점과 형준아, 제 문자 앉으세요. 제 문자 봤어요? 제 문자 못 봤어요? 문자를 제가 확인 안 하시나? 2990에 613 스팸인 줄 알았어요 혹시? 자, 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배웠잖아요. 이번에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배우고요. 근데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때 이 직선을 우리가 일반형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 현재 필요는 다 바꿨어요? 아니, 현준아, 이제 우리가 필기노트는 거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오늘은 과제노트에다가 책을 다 갖고 왔어요, 혹시? 현준이 과제 어디다 했어? 네, 이제 과제노트 합니다. 자,
보자. 자, 여기를 그냥 내가 P라고 할게. 그래서 x1, y1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일단 P에서 이 직선에 수소레발을 내리셔야 되고요. 수소레발 내린 이 점을 우리가 H라고 볼게요. 그래서 선분 PH의 길이를 D라고 한다면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자, 루트. 자, 분모에는 x의 개수랑 y의 개수의 제곱의 합이 들어가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x1, y1이라는 점을, 이 외부의 점을 여기 직선에다가 대입한 거야. 그러니까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요겁니다. 근데 거리잖아요. 거리는 항상 양수가 되기 때문에 절대가 붙여줘야 돼요. 따라서 지금 여기 성분 PH의 길이를 우리는 D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공식은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평생 나와, 평생. 고1부터 고3 때까지 평생 나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래서 요게 익숙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석으로 같이 보면서 문제를 같이 풀어보자. 2-9번 볼까요? 1번을 보시면 X축 위에 점 P라고 나와있고 X축 위에 점 P라고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2x-y 플러스 1은 0. 2x-y 플러스 1은 0. 그 다음에 x-2y 마이너스 2는 0까지의 거리가 같을 때 P의 좌표를 구하는 거잖아. 자, 이 직선을 L1이라고 보고요. 이 직선을 L2라고 봐봐. 그리고 얘들아, 이 도형의 방정식 쪽은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고 문제를 접근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일단 여러분 알기 쉽게 그린 다음에 이제 어떤 조건을 써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면 돼. 자, 이 문제를 보시면 이 직선과 이 직선, 네, 이 직선과 이 직선 있잖아. 좋아지. 자, 그리고 내가 그림 그리라고 했죠? 근데 그림 그릴 때 굳이 좌표 평면을 그려서 제한을 만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좌표 평면을 그리지 않고 L1과 L2로 그냥 이미지로 그리는 거예요. 그냥 그려. 그냥 그려, 이렇게. 그냥 그리고 X축 위에 점 P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여기 있는 P를 설정해야 돼. 제가 지난 시간에 좌표 설정이라는 말을 자주 한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그러니까 좌표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P를 A, B라고 두는데 X축 위의 점이기 때문에 Y좌표는 당연히 0이 된단 말이야. 따라서 A, 0이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직선을 L1, 여기 있는 직선을 L2라고 그냥 가정하자. 그래서 P에서 이 L1에까지의 거리는 바로 이 거리가 돼. 수선해봐요. 여기를 D1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 A, 0과 L2 사이의 거리는 바로 수레발 여기 거리가 됩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좌표 평면 그리지 않고 표현을 해준 다음에 D1과 D2를 각각 구하는 거야. 자, D1 구해봐. D1은 뭐예요? A, 0이라는 X축 위의 점 P와 2x-y 플러스 1은 0이라는 L1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 공식을 한번 써볼게. D1을 루트,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야. 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 하는 거야. 머릿속으로 계산해. 몇이에요? 5예요. 분해. 그 다음에 이 A, 0이면 그냥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 이 직선에다가 집어넣으면 돼. 2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냥 쉽게. 저한테 붙이고. 그 다음에 D2는 여기는 L2와 A, 0 사이의 거리예요. A, 0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럼 루트 X 개수의 제곱, 그 다음에 Y 개수의 제곱 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루트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A, 0을 이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대입하라고. 그러니까 A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절대값 항상 붙여주고요. 거리니까. 이 지금 두 개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얘들아, 이 두 개 같게 나와봐. 정리하시면 루트 5분의 절대값 2A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루트 5분의 절대값 A-2잖아. 그럼 루트 5가 사라지겠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양들은 똑같이 전체식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 공수원에서 배웠어! 절대값
절대값 x는 절대값 y야. 이렇게 똑같이 절대값 있으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정리한다 그랬어요? 그렇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y 이렇게 정리한다 그랬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정리해주면 2a 플러스 1이 여기 절대값 안에 있는 게 그냥 여기 절대값 안에 있는 거랑 똑같아. a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요 2a 플러스 1이라는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랑 똑같아.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풀어주는 거예요. 양변에 똑같이 절대값 있으면. 기억하세요. 공수원에도 나오죠 이거. a 몇이에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이거 a 몇입니까? 마이너스 3. 그거 아닌데 3분의 1이에요. 그 다음 따라서 이 a 값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0하고 그 다음에 3분의 1,0이 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두 점 사이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외운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 문제 풀이는 좀 지울게요. 살짝 오랜만에 본다? 아닌가? 아, 저거 잘했구나. 그렇지. 현우 씨는 좀 숙제 좀 해봤어요? 자, 이거 일단 지울게요. 그 다음에 2번 봐봐. 2-9번에 2번. 5,3에서의 거리가 2고요. 2,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봐봐. 그림 그리라고 그랬어요. 그림 그려, 그림. L, 직선이야. 근데 이 직선에 지금 특징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얘 몇 컴마 몇 지난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2,1을 지난다라고 나와 있잖아. 얘가 지금 2,1을 지난대. 그러니까 우리가 2,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설정할 수 있어요. 식으로. 어떻게 설정할 수 있냐면 y는 자, 기울기는 몰라. 그럼 기울기 m. 그 다음에 2,1을 지나게 설정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x-2 플러스 1을 적기로 했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직선의 방정식 배울 때 2,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작성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려면 이렇게 일반형으로 바꿔야 돼요. 는0꼴로 바꿔야 돼. 그래서 얘를 식을 변형을 할 건데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전개한 다음에 mx 그 다음에 y 넘겨서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전개하면 마이너스 2m 플러스 1 똑같이 나오죠. 능용. 자, 요 직선의 방정식과 몇 컴마 몇? 5,3. 이 사이에 이 거리가 몇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2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림으로 그려서 이제 공식을 이용할 거야. 이 직선의 방정식과 여기는 5,3 사이의 거리 D는요 공식이 뭐죠? 루트 x 개수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y 개수의 제곱 1 그 다음에 5,3을 여기다 대입해요. 5,3 대입하면 몇 m이야? 3m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항상 절대값 씌워줘야 돼요. 얘가 음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얘가 몇이라고 나와 있는 거야? 2라고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쵸? 따라서 정리하시면 좌변은 절대값 3m-2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변은 2 루트 양변의 루트 m제곱 플러스를 곱해주는 거야. 그럼 m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여기에는 절대값이 있고요. 여기 루트가 있잖아. 이거를 동시에 정리를 해야 돼. 이걸 동시에 정리하기 위해서는 양변을 뭐 할까요? 제곱하겠죠. 이걸 제곱 감기 걸렸어? 아니 괜찮아. 감기 걸렸어? 아 괜찮아. 자, 제곱해봐. 9m 제곱 마이너스 12m 플러스 4는 이거 제곱해 4m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수항 여기는 상수항 약분되고요. 4m 제곱을 넘기면 몇 m 제곱? 5m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12m은 0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m가 몇 나와? 0 인수분해하면 5분의 12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난 뭘 구하는 거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였단 말이야.
5,3과 거리가 2면서 2,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잖아. m에다가 0 집어넣고 m에다가 5분의 11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답이 끝난다는 얘기야. m에다가 0 집어넣어봐봐. 몇 나옵니까? y는 1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m에다가 5분의 11을 집어넣어봐. 5분의 1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여기다가 5분의 11을 집어넣으면 5분의 24 플러스 1 되니까 5분의 19가 된대. 이렇게. 따라서 이 두 개가 답이에요. 네, 그래서 이 공식을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제 이 공식 외웠다고 생각하고 이제 지울게요. 필기노트 보면서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기본 문제 2-10번 보자. 자, 기본 문제 2-10번을 보기 전에 여러분 필기노트에다가 적지 마시고요. 필기노트에다가 하나만 더 적어주면 좋겠는데, 뭘 적어? 그러니까 그 아래에다가 테마 아까 몇 번이었죠? 테마 3번인가 4번인가 5번인가 거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에다가 이제 이걸 적어주세요. 바로 신발끈 공식을 적을 겁니다. 자, 신발끈 공식은 자, 이건 무조건 외우세요. 무조건 외워. 그러니까 안 외우면은 그냥 개고생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안 외우면 엄청 고생이야. 자, A가 x1, y1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B가 x2, y2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C가 x3, y3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세 점의 좌표가 나와 있을 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을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얘들아, 우리가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을 뭘 알고 있니? 너 당연히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건 당연히 알고고요. 그 다음 또 뭘 알지? 혹시 이거 아니?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야. 그 다음에 여기 30도야. 끼인각이 30도야. 이럴 때 넓이 구하는 거 이거 혹시 알아요? 안 배웠나 이거? 선준아 이거 배웠어? 안 배웠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정말 많아요. 심지어 세 변의 길이가 나와 있을 때 넓이 구하는 공식도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세 점의 좌표가 나와 있을 때 넓이 구하는 공식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 삼각형 넓이는 일단 2분의 1 써. 그 다음에 절대가 크게 씌워요. 무조건 절대가 크게 씌워야 돼. 음수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좌표 있죠? 이 좌표를 세로로 적어요. 세로로. 자, x1, y1, x2, y2, x3, y3.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적는데 뭘 적어야 하냐면 맨 처음에 적었던 이 x1하고 y1을 똑같이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적었던 좌표를 또 한 번 적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한다. 이게 왜 이름이 신발끈이냐면 여기서 이제 신발끈 모양이 나오거든요. 자, 이런 방향으로 곱하세요. 이런 방향으로 곱해. 그 다음에 빼기, 여기 빼기예요. 더하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런 방향으로 곱해요. 반대 방향으로. 요 방향, 요 방향, 이 방향으로 또 곱해. 이 두 개를 빼요. 그러면 삼각형 넓이가 나와요. 자, 이거를 왜 외워야 하냐면 내가 기본 문제 2-10번 풀이를 통해서 이거를 왜 외워야 하는지를 알려줄게요. A가 4,7이야. 그 다음에 B가 1,1. 그 다음에 C가 8,5입니다. 얘들아, 내가 도형의 방정식 문제는 내가 뭐 하라 그랬어? 그림으로 표현하라 그랬어, 얘들아. 그림으로 무조건 표현을 해줘, 일단! A가 4,7이야. 그 다음에 B가 1,1이야. 그 다음에 C가 8,5야. 얘들아, 그냥 이렇게 맘대로 해, 맘대로. 너희 맘대로. 그러니까 좌표편을 그리지 마. 괜히 제약을 만드니까. 그냥 좌표편을 그리지 말고 그냥 막 한 다음에 표시해, 이렇게 해. 그 다음에 넓이를 구할 거야. 자, 뭐를 밑변으로 볼까요? 밑변으로 생각할 게 세 가지가 있죠. 얘를 밑변으로 보든, 얘를 밑변으로 보든, 얘를 밑변으로 보든 세 가지가 있잖아요. 뭘로 할까요? 배수윤 씨. 뭐를 밑변으로 할까요? 자, 밑변을 자, BC로 보자.
밑변을 BC로 볼게요. 자, BC 길이 구할 수 있어. 왜?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배웠기 때문에. BC는 루트 X끼리 뺀 거 제곱, 그 다음 Y끼리 뺀 거 제곱. 이거예요, 그냥. 계산해봐. 몇 나와? 루트 65가 나와요. 얘들아, 내가 높아지면 얘기하는데, 이제 점점 이제 배우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거 더럽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징이 뭐야? 저 더러운데? 이거 아닌가? 하고 지우잖아요. 이게 더러운 정도 아닙니다. 깨끗한 거야. 그 다음에 높이는 뭐가 되니? 높이는 여기 있는 점 A와 그 다음에 직선 BC 사이의 거리예요. 우리가 아까 배웠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여기 H야. 따라서 정리하면 높이는 직선 BC와 점 4,7 사이의 거리예요. 그럼 뭘 구해야 돼? 이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여기 있는 직선 BC를 구해야 된단 말이야. 직선 BC 구해보자! 1,1과 8,5를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럼 기울기 몇이에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을 때리면 Y는 X의 변화량이 7이고요. Y의 변화량은 4입니다. 기울기 구했어. 그 다음에 이 직선 BC는 몇 컴마 몇 지나요? 1,1 지나죠? 1,1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작성해요?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작성하잖아. 1,1을 지나는 거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정리하세요. 정리하면 Y는 7분의 4X 플러스 7분의 3입니다. 그 다음에 얘들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때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무슨 형으로 바꾸라 그랬어? 강석주 씨. 이 직선의 방정식을 무슨 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어? 일반형. 다 풀어서 정리하자. 양변에 7. 아, 걱정되게 해. 진짜 감기 아니야? 감기라고 해도 여러분 끄진 않을 건데. 4x 마이너스 7y 플러스 3은 0이에요. 자, 이렇게 일반형으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4,7과 이 직선형 사이의 거리를 구하죠. 거리 구해봐. 루트 x 개수제곱 그 다음 y 개수제곱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4,7을 여기다 그냥 대입만 해. 대입만. 절대값 씌우고요. 16 마이너스 49 따라와! 3 이렇게. 계산하면 루트 65 그 다음에 얘 정리해봐. 몇 나오니? 30 나와요. 이게 높이라고요. 유리화 하지 않아요. 유리화 안 한다. 끝났어. 2분의 1 곱하기 밑변 루트 65 그 다음에 높이 얘 루트 65분의 30 따라서 답이 15가 되는 거예요. 얘들아, 밑변을 세 가지 중에서 아무거나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높이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그런데 얘들아, 그런데 좀 풀이가 길죠? 근데 이거 써볼까? 얘들아, 이거 써볼게. 이거 써볼게. 넓이는 2분의 1 절대값. 자, 좌표 적어야 돼. 좌표를 세로로 적어야 돼. 자, 뭐부터 적을 거냐면 4,7 적어. 그 다음에 1,1 적어. 그 다음에 8,5 적어. A, B, C 다 적었어. 그 다음에 4,7 맨 처음에 적은 거를 다시 한번 적어. 4,7 이거 이렇게 안 풀 거야. 이제 넓이 해봐. 어떻게 곱하라고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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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봐봐. 4 더하기 5 더하기 50.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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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 곱해봐봐. 7 8 20 이거예요. 이 두 개 뭐한다? 뺀다고. 두 개 뺀다고. 두 개 빼봐. 계산해봐. 몇 나와 이거? 65 나오지? 얘 계산해봐. 몇 나와? 35 나오지? 65에서 35를 빼! 30이죠? 계산 몇이야? 15죠? 얘들아, 이 공식이 왜 나온 거냐면 내가 아까 여기다가 적은 거를 압축해 놓은 거예요. 이 증명 과정이. 그러니까 이걸 외우셔야 되겠죠? 자, 근데 원리는 아까 여기다가 설명드렸어요.
밑변 설정하고 그 다음에 높이 구해서 계산만 하면 이게 되는 거야. 알겠죠? 나 지은아 잠게 얘들아 힘내자. 잠자면 안돼. 더워. 야, 몇 월까지 여름이니? 성재 몇 월까지 여름이니? 8월까지인가요? 9월까지인가요? 9월까지 9월까지 여름이에요? 모르겠어. 그래? 큰일 났네. 자, 그 다음에 자, 기본 문제 2-11번 볼게. 기본 문제 2-11번. 자, 뭐라고 나와있어? 자취라고 나와있죠? 얘들아, 제가 자취를 설명을 드렸단 말이야. 자취가 뭐냐면 그 점의 흔적을 식 혹은 문장으로 나타낸 걸 자취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까먹을까봐 자, 자취를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취는 흔적 찾는 거야. 그러니까 점의 흔적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의 흔적을 식 또는 문장으로 표현한 걸 자취라고 해요. 그는 그녀의 발자취를 따라갔다 할 때 자취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얘들아 내 왼발이 X야. 내 오른발이 Y야. 봐봐 전현주씨 이게 X, Y야. X, Y야. X, Y가 이렇게 움직여. 내 흔적을 봐봐. 어떤 모양으로 움직였어요? 직선으로 움직인 거예요. 이 직선을 식으로 나타내야 돼. 그게 자취의 방정식 문제예요. 자, 일단 그만. A가 2,3이야. 그 다음 B가 6,1이야. A랑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예요. 제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뭐 하라 그랬어? 그림으로 표현하라 그랬죠. A와 여기 B에서 내 맘대로 할 거야. 내 맘대로 표시했어.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를 구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 같은 거리야. 그 다음에 또 이거 아니네. 또 뭐 이렇게 있어. 같은 거리. 이 거리 같아.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 요 거리 같아. 이 거리 같아. 이 거리 같아. 그 점들을 다 모아놔. 그럼 뭐가 돼? 직선이 된단 말이야. 이걸 지금 구하는 거예요. 이 직선을 뭐로 표현해야 돼? 식으로 표현하는 게 자취의 방정식 구하는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자취를 구하는 거 제가 단계별로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였어? 그 자취 흔적을 구하고자 하는 그 점을 무조건 x, y라고 두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x, y라고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A와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여기 있는 점을 x, y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선 어떤 조건식이 나와 있는 거냐면 얘들아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자취 구하는 문제는 무조건 뭐가 있다라고 했냐면 조건식이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아무리 읽어봐도 조건식이 없어요. 그럼 내가 찾아야 돼. A와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리고 내가 그 점을 P라고 뒀죠. 따라서 조건식은 PA와 PB가 서로 같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맞잖아. 같은 거리에 있는 그 점의 자취를 구하는 거니까 PA랑 PB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x, y라고 둔 걸 이 조건식에다가 적용합니다. 자, 적용시켜봐. PA의 길이 구하세요. 루트 x-2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 PB의 길이를 구하세요. PB의 길이 x제곱 6이구나. x-6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이란 말이야. 이 두 개가 지금 어때? 같다고요.
얘들아 자취 구하는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니야. 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취를 구하고자 하는 점을 무조건 x, y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조건식에다가 이 점을 대입하면 돼. 일단 루트 없어지고 얘를 전개해 볼게요. 얘들아 이거 다 하나하나 전개한 다음에 정리할 수 있잖아. 우리가 정리하면 2x-y-6은 0 나온대요. 따라서 얘가 누구의 흔적이야? 여기는 x, y의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라. 자취의 방정식이야 이게. 이 녀석이 p, x, y의 흔적, 자취, 흔적을 식으로 나타낸 거야. 자취의 방정식으로.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강조하자면 얘들아 내가 얘를 x, y라고 뒀잖아요. 그럼 자취의 방정식은 무조건 뭐에 대한 식이 나와야 하냐면 이 px, y의 자취의 방정식은 무조건 about x랑 y, 무조건 x랑 y에 대한 식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x, y가 움직인 거니까 얘네 지금 이 흔적들은 다 x랑 y에 대한 흔적이 되겠죠. 따라서 x랑 y에 대한 식이 나와야 됩니다. 다른 문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2-11번. 맞아, 11번이구나. 2-12번. 직선의 방정식에서 마지막 유형입니다. 자, 2-12번. 두 직선. 2x-y-1은 0. 그 다음에 x 플러스 2y-1은 0. 이 두 직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의 방정식 구하는 겁니다. 자, 뭐 할까? 그림 그려. 무조건 그림 그려. 이렇게 그림 그렸어. 자, 여기가 x 플러스 2y-1은 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x-y-1은 0입니다. 자, 뭐 구하는 거냐면 두 직선으로부터 다시 이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놓아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있어. 요 점이야. 그리고 같은 거리에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얘들아, 이 길이랑 같다라는 얘기. 여기 있는 점 P와 EX-Y-1을 0 사이의 거리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 P와 X 플러스 2Y-1을 0 사이의 거리가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점이 하나만 있겠냐고. 무수히 많겠죠? 어디도 있을까? 여기. 그럼 여기 있는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여기 있는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얘도 똑같을 수가 있겠죠? 이런 점들을 모아놔야 돼. 이런 점들을 모아놓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직선이. 이렇게. 이 직선 L을 지금 구하는 거고요. 이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점들의 모임. 이걸 내가 이렇게 다시 적을게요.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얘를 적을래? 있는 그림을 그리시고요. 이거 뭐 정석 밑에 있네. 한번 표현해봐. 필기 좀 해봐봐.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흔적, 모임, 자취. 근데 내가 이거 왜 적으라고 하냐면 얘랑 똑같은 말이 있거든요. 얘랑 똑같은 말. 자, 얘들아, 이 직선 L과 똑같은 말이 뭘까요? 이게 얘들아, 여기 요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어때요? 서로 합동이죠. RHS 합동이란 말이야. 따라서 얘랑 똑같은 말은 뭐냐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이랑 똑같은 말이야.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랑 어디랑 똑같다는 얘기야. 여기 각도랑 서로 똑같다는 얘기예요. 각의 이등분선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어떤 문제에서는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자, 얘는 기본 문제 2-12번에서 표현되어 있는 이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유제 2-16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두 개가 똑같은 말이에요. 각의 이등분선,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 자, 그래서 이걸 구해볼까요? 그럼 먼저 뭐 해야 돼? 단계별로 우리가 생각해볼까요? 자취 구하는 문제니까. 근데 자취 구하는 문제니까 단계별 두 단계. 첫 번째는 뭐야? 무조건 자취를 구하고자 하는 점을, 여기 있는 자취를 구하고자 하는 이 점을 무조건 x, y라고 하는 거야. 이게 끝이야. 무조건 x, y라고 두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디에다가? 조건식에 p, x, y를 적용하는 거야. 그럼 사실 끝나요. 근데 이 문제를 읽어봐. 조건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조건식을 내가 찾아야 돼. 조건식을 어떻게 찾냐면 문제만 읽으면 다 나올 수 있어요. 봐봐. 여기 있는 점 P와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D1이라고 잡아봐봐. 2x-y-는 0.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 P랑 여기 밑에 있는 직선 있죠? 이 밑에 있는 직선 사이의 거리를 D2라고 잡아요. 이 두 개가 어떻다는 얘기야?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조건식이죠. 이 조건식은 D1과 D2가 서로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원을 구해볼래요? 자, 여기 P, x, y와 여기 있는 x, y와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죠. 자, 써야 돼! 루트 5 분의 그 다음에 이 x, y를 어디다가 그냥 대입해? 여기다가 그냥 대입해. 이게 끝이에요, 이게. 절대값 2x, y, 이게 끝이야. 이게. 그 다음 D2는요? D2는 루트 5 분의 여기 있는 x, y를 여기다가 또 집어넣어요. 1의 제곱, 2의 제곱 하니까 루트 5 나오죠. 그 다음에 x, y를 여기 직선에다가 집어넣으면 절대값 씌우고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 두 개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죠. 그럼 식이 어떻게 나오겠니? 여기 위에다가 적어볼게요. 절대값 2x-y-1는 절대값 x 플러스 2y-1이랑 같다. 이렇게. 어차피 루트 5 사라지니까. 그리고 아까 했었어. 양변에 이렇게 절대값 있으면 어떻게 정리하는지. 아까 했었단 말이야. 어떻게 정리하죠? 한 번은 2x-y-얘가 그대로 나오는 거야. x 플러스 2y-1로. 그 다음에 한 번은 2x-y-1 여기는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이랑 똑같다. 한 번은 그대로 비교해주고요. 한 번은 부호 바꿔서 비교해주는 거야. 정리해. x 마이너스 3y는 0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거 정리해. 3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 두 개 나오죠? 이 두 개가 답이에요. 근데 왜 두 개가 나올까요? 나 지금 여기 그림에다가 하나만 표시했는데. 자, 이게 왜 두 개가 나오냐면 내가 이 각의 이등분선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얘가. 근데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있죠?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각을 이등분하는 선이랑 또 어디를? 요 각을 이등분하는 선 총 두 개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답이 두 개가 나오는 거야.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하나, 그 다음에 두 개 있어.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 하나, 각의 이등분선 하나, 두 개 나오는 겁니다. 네, 이게 자취의 방정식 유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필리노트 다시 가셔서요. 원의 방정식 들어갈 겁니다. 얘들아, 이거 원의 방정식 배우신 분도 알겠지만 이게 엄청 또 어렵단 말이야. 이게 엄청 아니, 어렵게 느끼는 거지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성재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말에 대해서? 아니야!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예, 이건 착각일 뿐이야. 내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어떤 말을, 어떤 그 설화를 좋아하냐면, 혹시 여러분 그 한국사 배웠을 때 원효대사 알아요? 현준아, 원효대사가 어떤 일 했어요? 그래, 그렇지. 해골물을 마셨잖아. 얘들아, 봐봐. 원효대사가 무슨 뭐 수행 중에 밤이 늦어가지고 어떤 동굴에서 잠이 들었단 말이야. 근데 목이 말라. 근데 목이 마르는데 동굴 어두워. 밤이니까. 그럼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다가 여기 뭐 물이 찰랑찰랑 거려. 그래서 마셨어. 하고 잠들었어. 다음날 아침 됐어. 근데 눈 떠가지고 날 밝을 때 이거 보니까 이게 뭐였어? 해골물이었잖아. 아니 그 전날에는 엄청 맛있게 먹다가 눈 떠보니 해골물이야. 그래서 뭐 했대? 헛구역질 하고 토했대요. 이 설화의 교훈이 뭡니까? 강석수 씨, 이 설화의 교훈이 뭐예요? 교훈은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얘기야. 생각하기 나름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진짜 끝도 없어요, 진짜.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그러면 끝도 없어. 근데 쉽게 생각해야지 이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지. 상관없니 이게? 상관이 없는 말인가? 아니야, 상관 있어. 그러니까 봐봐. 내가 그리고 또 이제 보시면 너희들 여기에 있잖아. 미지수가 들어가는 거 안 배웠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뭐 하나 물어볼게. 자, x 몇이에요? 1이에요. 야, 채훈아, 나 욕하는 줄 알았잖아. 깜짝 놀랐잖아. 갑자기 이러다가. 깜짝 놀랐잖아. x 1이죠? 얘들아, 이거를 구하는 공식이나 방법은 없어요. 그럼 뭐 하는 거야? 때려 맞추는 거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1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이거 배우는 게, 이게 사실, 그러니까 요게, 여기 지수에 x 들어가 있는 거 우리가 언제 배우냐면 대수 때 배우거든요? 근데 막 대수 배우고, 막 미적분 배우고, 배우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대답 못한다요? 실제로? 왜 대답 못할까?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대답 못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뭐든지 쉽게 생각해. 쉽게. 아, 진짜, 뭐든지. 자, 쉽게 생각하자. 자, 첫 번째 원의 방정식 테마. 일단 원의 정의부터 좀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원의 정의는 뭐냐면 한 점으로부터 우리가 자취를 배웠잖아.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가 원입니다. 이게 원의 정의예요.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야, 한 점이 있어. 이거 색깔 좀 넣을게요. 한 점이 있어. 여기 한 점이 있네.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이 점들을 뭐 해야 돼? 모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다 모아놔봐. 뭐가 돼요? 원이 되잖아요. 이게 원의 정의라고. 안 이어지네. 그러면 내가 여기 위에다가 적은 원의 정의에서 이 한 점은 그 원의 뭐가 되겠어요? 원의 중심이 되겠죠. 원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의 중심이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같은 거리라고 했죠? 이 같은 거리가 원의 뭐가 되는 거예요? 반지름이 된다고요. 이게 원의 반지름이 됩니다. 얘들아, 반지름을 우리가 radius라고 해서 스몰 r 씁니다. radius. 이게 원이에요. 그런데 은지야, 늦잠 잤어? 아, 저런. 어디 있다가 앉아. 늦잠을 잤구나.
그래서 이 한 점 있죠? 원의 중심. 이 원의 중심을 제가 지금 뭐라고 둘 거냐면 A, B라고 둘게요. 아니다. 이 한 점을 0, 0이라 둘게요. 아니다. A, 미안해. 들어갈게요. 뭐야. A, B라고 할게요. 원의 중심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둘게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있는 점 있죠? 이 점을 나 지금 요 점의 잡취를 구할 거거든? 얘들아, 잡취를 구하고자 하는 점을 내가 무조건 몇 컴마 몇으로 두라 그랬어? 무조건 x, y라고 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 흔적을 구하고 싶어. 그럼 그 흔적을 무조건 x, y라고 두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이 x, y야. 그러니까 x, y는 어디로 움직이는 거야? 이 노란색 원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거야. 계속 움직여. 근데 항상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어. 움직이면서. 그럼 내가 물어볼게. 얘들아, x, y와 여기 있는 a, b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보여? x-a제곱 플러스 y-b제곱. 두 점 사이의 거리잖아요. x, y와 a, b 사이의 거리요. 두 점 사이의 거리 이거잖아. 루트 씌워야지. 어디 갔어? 루트. 그럼 얘가 뭐가 돼? 반지름이 되잖아. 같은 거리, 반지름이 되잖아. 양변 제곱해봐봐. 양변 제곱하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이 r 제곱이다. 얘가 바로 원의 방정식의 뭐예요? 자취의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원의 방정식이 된다. 이해되시나요? 원의 중심을 a, b라고 두고 이 원 위에 있는 점을 x, y라고 두었을 때 항상 거리가 r로 똑같잖아요. 수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선생님 감기 약 먹었어요? 먹었어요? 갈 시간 없어? 여러분 여기 왔다 갔다 저기 출근이란다. 그 오실 때 저거 출석 체크 저거 하셔야 돼요. 안 하셨어? 했어? 오늘 까먹었어? 아! 자, 두 번째 테마. 이제 원의 방정식의 형태 세 가지를 볼 건데, 얘들아, 원의 방정식을 언제까지 이렇게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형태 이 식 자체를 외우셔야 돼. 아, 이건 원의 방정식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얘들아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 이런 거 봤을 때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직선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직선의 형태도 우리가 외운 거잖아. 마찬가지로 원의 방정식도 아 원의 방정식의 식의 형태가 이거구나라고 외우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얘들아 형태 세 가지야. 무조건 뭐가 있다 그랬어? 기본형이 있다 그랬어요.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이게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입니다. 얘들아 얘는 원의 중심이 몇 컴마 몇일까요? 야, 이 녀석의 중심이 몇 컴마 몇이야? 원의 중심 A, B였죠? 그럼 얘는 원의 중심이 몇 컴마 몇일까요? 바로 0,0이에요 0,0이라고. 그러니까 이 좌변을 보고 중심이 A, B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 좌변만 보고 중심은 A, B, 반지름은 이렇게 우변 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은 뭐냐면 R이 R.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원의 방정식의 우변은 그냥 반지름이 아니라 반지름의 제곱입니다. 반지름의 제곱이야. 그래서 굳이 그리면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이다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원이 기가 막히죠. 강석 출신이 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번째. 두 번째는 표준형이에요. 얘들아, 어떤 함수든 어떤 도형이든 마찬가지인데, 여기 있는 기본형에서 표준형으로 가려면 뭐 해야 된다라고 했냐면, 제가 이것도 직선의 방정식에서 얘기했는데, 뭐를 해야 되냐면 평행이동을 하셔야 돼요. 어떤 함수든 어떤 도형이든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평행이동 진행할 거냐면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 한번 시켜볼게요. 우리 평행이동하는 거 배웠잖아. 야,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뭐 대입해요? 그렇지. x-a를 대입한단 말이야. 그럼 x-a의 제곱이 돼요. 그 다음에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y 대신에 y-b를 이렇게 대입하는 거예요. 이게 r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표준형입니다. 그럼 얘는 원의 중심이 몇이 될까요? 원의 중심은 a, b가 돼요. 그러니까 중심은 어딜 보고 파악할 수 있어? 여기 좌변을 보고 파악할 수 있어요. a, b가 원의 중심이야. 이 식에 이제 익숙해져야 돼요. 반지름을 똑같이 r이죠.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요? 여기는 반지름이 아니라 반지름의 제곱이 들어가는 자리야. 우변이. 조심.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 일반형이라 그랬어요. 저기 일반형은 다 전개하는 걸 일반형이라 그래요. 다 전개하는 거. 얘를 다 전개했을 때 요런 꼴이 나오거든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큰 ax, x의 개수를 그냥 큰 a로 본 거예요. 뭐 1, 2, 3, 4 이런 거. 그다음 플러스 b, y 플러스 c. 이게 0이다. 얘가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에요. 저기 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의 특징이 뭐냐면 기억하세요. 얘들아, x, y 항이 없어요. 당연한 거죠. 이걸 전개했을 때 어떻게 x, y 항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제곱과 y제곱에 뭐가 똑같다? 개수가 같아요. 만약에 x제곱하고 y제곱의 개수가 다르죠?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2y제곱이 1이야. 이런 거 있잖아. x제곱하고 y제곱의 개수가 다르면 원이 아니라 타원이 돼요. 이건 나중에 기하라는 과목에서 배우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하라는 과목을 선택한다면 일단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얘들아, 이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가려면, 이렇게 가려면 무슨 꼴로 바꿔야 돼? 야, 이것만 보고서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알 수 있어요? 없단 말이야.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눈으로 확인하려면 어떤 형으로 바꿔야 돼? 표준형으로 바꾸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중심 몇 컴마 몇이야? 바로 a, b가 나와. 반지름 r 나오죠. 근데 이 일반형을 보면은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파악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얘를 뭘로 바꿔야 돼? 표준형으로 바꾸셔야 돼요.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려면 무슨 꼴로 바꿔야 돼? 완전 제곱꼴로 바꿔야 돼. 이렇게 완전 제곱식 꼴로 바꿉니다. 얘를 저기 혹시나 해서 한번 해볼게. 이거 내가 그냥 빠르게 할게요. 내가 빠르게 아니다, 내가 예시를 들자. 내 예시를 들게.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그냥 미지수로 하면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4y 적고요. 플러스 13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게 딱 보면은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형태잖아. x의 개수, y의 개수, 상수항 이렇게. 자, 이거를 완전 제곱식꼴로 바꿔봐봐. 완전 제곱식꼴로 바꾸면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생기는, 이걸 전개했을 때 생기는 마이너스 1을 해주셔야 되고, 이거 전개했을 때 생기는 거 마이너스 4 해주셔야 되고요. 뒤에 있는 플러스 13을 그대로 적어봐봐. 이렇게. 야, 이거 계산 몇이냐 이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플러스 13 계산 몇이에요? 8이죠? 그럼 이게 8이죠? 넘겨봐. 뭐가 돼? 네? 마이너스 8 되죠? 얘들아, 이거 원이에요? 아니에요. 왜 원이 아니야? 여기 봐봐. 얘가 여기 무슨 자리다 그랬어? 여기는 반지름의 제곱자리예요. 표준형으로 바꾼 거잖아. 반지름의 제곱자리야. 근데 반지름의 제곱이 어때 지금? 음수죠. 반지름의 제곱이 음수니까 반지름은 뭐가 나와? 호수가 나오잖아. 그쵸? 그럼 얘는 원이겠어? 얘는 원이 아니에요. 얘는 원이 아니야. 반지름의 제곱자리에 음수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중요해.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만 더 쓰면, 제가 저기 이것도 지난 시간에 다 얘기했대? 지난 시간에 다 얘기한 것 같은데, 얘들아, 원 하나를 결정하려면 몇 개의 점이 필요하다 그랬어? 건치네? 하품할 때 이빨이 다 보이네? 원 하나를 결정하려면 몇 개의 점이 필요하다 그랬어? 3개. 아? 하나, 둘, 딱 3개의 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삼각형도 딱 3개의 점이 필요하잖아. 원도 마찬가지예요. 원도 원 하나를 내가 디사이드 결정하려면 딱 3개의 점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 적자. 원 하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요, 총 몇 개의 점? 3개의 점이 필요하다. 두 개 아니다. 두 점을 지나는 원은 겁나 많아요. 겁나 많아. 딱 3개의 점을 지나는 게 딱 하나입니다. 원이. 자, 이게 원의 방정식의, 네, 첫 번째, 두 번째 개념입니다. 잠깐만 예를 들면은, 얘들아, 중심이 이거 적지마. 마이너스 1,2고요. 반지름이 2예요. 그럼 이거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적어야 돼? 중심이 마이너스 1,2잖아. 그럼 x 플러스 1의 제곱, 저기 있는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을 이용하는 거야.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몇이다? 2다? 아니다. 3이다. 중심이 마이너스 1,2고요. 반지름이 2잖아. 근데 우변은 반지름의 제곱자리라고요. 그러니까 4를 적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테마 3번 좌표 축에 접하는 원. 첫 번째, 내가 왜 그림을 그리라고 하냐면 맨날 아까부터 무조건 그림부터 그리시고 그 그림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조건을 찾아내야 돼요. 배운 거를 토대로 해서. 자, X축에 접하는 원. 그러니까 X축에 접하는 원이 특징이 있거든요. 어떤 특징을 갖냐면, 자, X축에 접하는 원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원의 중심을 내가 몇 컴마 몇으로 할 거냐면 A, B라고 할 겁니다. 얘들아, X축에 접하잖아요.
접하면은 뭐가 생겨요? 접점이 생겨, 접점이. 접점이 생겨, 접점이. 그러면 이 원의 중심과 여기 있는 접점을 있잖아요? 그럼 접선하고 어떻게 만나요? 수직으로 만난단 말이야. 야, 그리고 이 길이가 뭐가 돼? 반지름이 되지 않아? 원의 중심과 접점을 이으면 그게 반지름이 되는 거야, 반지름이. 그럼 여기는 반지름은 뭐랑 똑같을까요? 여기는 반지름은 뭐랑 똑같을까? 중심의 y좌표의 길이 b랑 똑같습니다. 왜? a, b잖아.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b란 얘기야. 그러니까 반지름은 b랑 똑같겠지. 그러니까 x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이 이거라고요. 반지름이 중심의 y좌표의 길이랑 똑같아. 외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림만 그리면 파악할 수 있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떻게 접하게 만들 거냐면 여기 밑에다가 접하게 만들 거예요. 이것도 x축에 접하는 원이잖아요. 다시. 자, 여기를 마찬가지 몇 컴마 몇, 원의 중심을 몇 컴마 몇으로 둘 거냐면 a, b라고 둘 겁니다. 자, 얘들아! 그럼 반지름이 뭐야? 원의 중심과 접하는 점, 접점을 이은 여기 길이가 곧 반지름이에요. 그럼 얘는 반지름이 뭐랑 똑같을까요? a, b야, 중심이. 그러니까 a, b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반지름이 마이너스 b입니다. 왜? 여기 있는 b는 양수야, 음수야? a, b가 여기 사사분면에 있으면 y 좌표가 음수란 말이야. 얘가 음수야. 반지름은 길이야, 길이. 그러니까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길이로 표현해줘야 돼. 아니 예를 들어서 2, 마이너스 3 같은 거. 반지름이 마이너스 3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9로 바꿔줘야지. 따라서 정리하면 x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은 반지름이, 그러니까 중심이 a, b일 때 반지름은 절대값 b입니다. 중심이 a, b일 때 반지름은 b에다가 절대값을 붙여주는 거예요. 항상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b거나 마이너스 b잖아요. 이걸 통틀어서 그냥 절대값 b라고 써도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집중하자. 요번에는 y축에 접하는 원을 볼 겁니다. y축에 접하는 원. 요렇게 y축에 접하게 만들게요. 여기 중심을, 이 원의 중심을 a, b라고 잡습니다. 그럼 얘는 반지름의 길이가 어떻게 돼? 그러니까 a, b잖아. 여기 길이가 뭐가 돼? a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반지름이 a인 거야. 여기다 적을게. 얘는 반지름이 a인 겁니다. 여기 길이가 a니까 a, b. 그러니까 반지름하고 a랑 똑같겠죠. 그 다음에 y축하고 또 어떻게 접할 수 있냐면 이렇게. 얘 중심도 마찬가지 a, b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a, b가 된단 말이야. 여기 접점과 원의 중심을 이은 이 선분의 길이가 반지름입니다. 그럼 얘는 반지름의 길이 어떻게 구해? 반지름을, 자, 원의 중심이 여기 3, 4분면에 있으면 a가 양수야, 음수야? a가 음수죠? 얘 a가 음수야. 따라서 반지름은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이걸 통틀어서 어떻게 적을까요? 중심을
A, B라고 둔다면 반지름 뭐가 돼? 절대가 A가 되는 거예요. Y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입니다, 이게. 얘들아, 이거는 외우지 않길 정말 간절히 바라고요. 외우지 말고 그냥 뭐만 하면 돼. 그림만 그려서 찾아내면 돼요. 그림만 그려서. 아, Y축에 접하면 반지름이 이 중심의 X좌표의 길이랑 똑같구나 정도로 파악할 수 있잖아. 그림만 그리면. 얘도 마찬가지야. X축에 접하는 원이야. 하나 그려놔. 그러면 이 반지름의 길이는 중심의 Y좌표의 길이랑 똑같잖아. 중심의 Y좌표 길이랑. 얘도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얘들아 X축에 접하는 원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Y축에 접하는 원 했잖아. 그럼 세 번째 뭐겠니?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야. 동시에 접하는 원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요? 몇 개 있을 것 같아? 4개가 있어, 4개가. 봐봐! X축, Y축, 여기 두 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예요. 하나, 동시에 접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둘, 셋, 넷. 어우, 이건 정말 잘 그렸다, 이거는. 너무 잘 그렸다, 이거. 기가 막히다, 씨. 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소연아, 봐봐. 장난 아니지? 이 제 사상면적 봐봐봐, 이거. 아, 기가 막히다. 야, 이거 어떻게 맞추냐? 됐다. 자, 얘들아, 이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야. 얘는, 봐봐. 얘는 반지름을 먼저 R이라고 둬볼게. 그러면 여기 1사분면 봐봐봐. 얘가 1사분면이고 얘가 2사분면이고 얘가 3사분면이고 얘가 4사분면이야. 자, 1사분면 보시면 원의 중심 있죠? 원의 중심과 X축 수선의 발, 원의 중심과 Y축 수선의 발. 잠깐만, 그럼 이 길이가 다 뭐가 돼요? 반지름이 되죠. 여기도 반지름, 여기도 반지름. 그럼 여기 중심은 몇 콤마 몇이 되니? R 콤마 R이 돼요. 중심이 여기 R 콤마 R이 되지. 그러니까 R 콤마 R 중심. 그 다음에 제 2사분면은요 원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원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자, 수레발 내려가. 반지름 R이야. 그럼 여기 몇 콤마 몇이니?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R 콤마 R이 되겠죠. 왜? 제 2사분면은 중심의 X좌표가 음수예요. 얘 음수가 돼야 되고 얘가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R 콤마 R로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 3사분면은요. 제 3사분면, 이 3사분면 위에 있는 이 중심은 반지름이 R일 때 여기 중심은 마이너스 R 콤마 마이너스 R이에요. 그 다음에 제 4사분면은요. 네, 헛개를 내는 건가? 점수 있나 이거? 네. 죄송해요. 아니, 죄송해요. 똑같이 없는데. 마지막으로 여기 중심은 얘가 4사분면이니까 R 콤마 마이너스 R이 됩니다. 네, 15분. 쉽게. 은지야, 뒤에서 잘 보이니?